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피반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데요. 우리가 왜 친구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너 뭐 좀 마실래? 하면서 음료를 권할 때가 있잖아요. 특히 그때 친구가 나 커피 마실래?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물어보는 거죠. 먼저 커피 마실래?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커피만 딸랑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물어보죠. 어떻게 마셔? 설탕 넣어줘? 아니면 우유도 넣니? 이런 식의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. 그거 의외로 쉽지만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해요. 여러분, 커피 어떻게 타줄까에 해당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?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마셔라고 해서 How do you drink? 라고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고요. How do you take your coffee? 이렇게 물어봐요. How do you take your coffee? 감 오셨죠? 묻는 것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나 그냥 블랙으로 마셔? 아니면은 블랙으로 마시는데 설탕만 넣어서 마셔 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설탕이랑 우유를 다 넣어서 마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건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take을 사용해서 How do you take your coffee? 라고 말을 했잖아요. 대답을 할 때도 그 take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I take it black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I take it black. 자,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드려 볼게요. 블랙으로 마시는데 설탕은 넣어서 마셔.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? 설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I take it black with sugar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. I take it black with sugar. 잘하셨어요. 이번에는 설탕과 우유를 프림을 다 넣으시는 거죠. 그 프림이요, 우리 한국에서는 프림 이렇게 프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요. 크림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milk로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I take it with sugar and cream. I take it with sugar and cream. 예, 잘하셨어요.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. 설탕 몇 숟갈 넣어줄까?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아는 그 문법과는 다르게 생활 속에서 좀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Two sugars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? 괜찮습니다. Two sugars are good.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웠던 sugar와 같은 경우에 s를 붙이면 너무 의외이잖아요. 이 뜻은 two spoonful of sugar의 의미를 해요. two spoonful of sugar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문법적으로는 배웠지만 정말 이 생활 속에서는 그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는 경우에 예외들이 많지요. 우리가 생활 속에서 헷갈릴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그 정답을 같이 문제로 풀어보면서 알아볼까 합니다. 미국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되게 많잖아요. 뭐 햄버거 가게를 지나갈 때나 뭐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그럴 경우에 우리가 햄버거랑 프렌치 프라이랑 커피를 사서 맥도날드 예를 들어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케찹이 필요한 거예요. 설탕도 필요하고. 그때 그 직원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말,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. How many sugars?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How many sugars? How many ketchups? 케찹 한 3개랑 그리고 설탕은 2개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3 ketchups and 2 sugar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셨겠죠? 잘하셨어요. 제가 지금 여기 조그만한 패킷을 들고 있잖아요. 이렇게 조그만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를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전체를 다 말을 하자면 3 packets of ketchup 그리고 2 packets of sugar 그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3 ketchups, 2 sugars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2 sugars are good, 2 sugars are enough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. 설탕의 친구, 적인가? 그 적인 소금 있잖아요. salt. 그러면 소금도 똑같이 2 salts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2 packets of salt.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. 아마 spice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양념에 조미를 할 때 넣는 그런 많은 명사들이요. 의외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셀 수 없는 명사처럼. 그래서 그때는 2 packets of salt라고 불러서 2 salt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salt packets 이렇게 말을 해요. 만약에 여러분이 소금 2개가 필요하신 거예요. 그러면 2 salt packets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이 salt랑 비슷하게요. 우리가 또 향신료, 양념처럼 쓰는 게 한 가지가 있죠. pepper, 후추. 후추도 똑같이 pepper packets 라고 말을 해요. pepper packets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프렌치 프라이나 어디에다가 후추를 뿌려서 드실 때는 Can I get 2 pepper packets?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. 2 pepper packets please. 되셨죠? 지금 제가 소금과 후추를 예를 들면서 spice, 그 양념, 조미료처럼 쓰이는 거, 향신료는
그 셀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먹는 음식인데 쓰이는 게 있어요. 생강, 마늘. 우리가 생강과 마늘은 진짜 요리의 음식보다 뭔가 풍미를 더하기 위한 향신료처럼 쓰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생강과 마늘은 쓰실 때 그 앞에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그 piece를 붙이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2 gingers나 2 garlics 이렇게 셀 수가 없다는 거죠. 만약 그 생강이 2개가 필요하신 거예요. 2 덩어리. 그러면은 can I get 2 pieces of ging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. Can I get 2 pieces of ginger? 그래서 그 ginger는 그 어떤 상황에서 gingers라고 쓰실 수가 없고요. 조금 전에 얘의 동급으로 친한 그 garlic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마늘도 garlics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. 이 갈릭은요, 우리가 2 pieces of garlic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왜 마늘을 까면 이렇게 한 덩어리씩 조그만한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. 걔를 clove라고 불러요. clove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늘 2조각이 필요하다라고 2쪽이죠. 그러니까 그 2덩어리가 필요하면은 2 cloves of garlic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. 2 cloves of garlic. 쯤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 매운 애 있죠? 양파. 양파는 셀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양파는 셀 수 있습니다. 어떤 향신료의 역할로 걔가 쓰이는 게 아니고 음식에 진짜 음식으로 쓰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파 4개가 필요하면은 I need 4 onions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. 물론 피스로도 셀 수가 있어요. 언제냐면 여러분이 양파를 이렇게 채 썰어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뭐 한 4조각이 필요하다 하면은 4 pieces of onion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여러분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? 얼마 전에 우리가 무게를 재어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영상을 찍었을 때 shrimp가 되게 특징적으로 살 수 없는 명사였었잖아요.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데 그 수를 단수를 쓸지 복수를 쓸지 많이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퀴즈 빠질 수 없겠죠. 여러분 우리 돌 있잖아요. 돌 하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? stone 먼저 떠올리셨나요? rock도 있을 수 있겠죠.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요. rock 하면은 되게 큰 바위만 생각을 해요. 물론 큰 바위가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리아랑 같이 제가 인터뷰를 했던 영상에서 보시면 리아가 그 rocks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를 해요. 그때는 걔가 이렇게 큰 바위를 갖고 노는 게 아니겠죠?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rocks는 우리가 stone과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냥 우리가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애. 자, 제가 힌트를 먼저 말을 했어요. rock은 셀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세실 수 있습니다. 덩어리의 하나하나로 여러분 눈에 띄게 개수를 셀 수 있죠? 그래서 rocks라고 2 rocks, 3 rocks 이렇게 세실 수가 있으세요. stone은 어떨까요? 제가 조금 전에 stone과 rock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 큰 돌덩이 stones 셀 수 있습니다. 2 stones, 4 stones, 7 stones 세실 수 있으세요?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사전에서 자갈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면 gravel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첫 번째, 발음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. 얘가 A가 gravel이 아니라 gravel 이렇게 발음이 돼요. gravel은 셀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우리한테는 자갈이라고 하면 돌보다 조금 작으면서도 뭐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있죠. 그런데 이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gravel은 모래알보다는 좀 크지만 돌보다는 작은 그 입자를 말을 해요. 그래서 그 gravel은 세실 수가 없습니다. 원어민들의 영어식 사고에는 분명히 셀 수 있는 그 부분과 세기 힘든 그 부분의 경계를 짓고 있는 것도 보이시지요? 여기서 정말 마지막 퀴즈 한번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저희가 리아를 데리고 공원 같은 데를 가면요, 이 녀석이 계속 이렇게 돌을 주워요. 왜 그렇게 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리아한테 너 돌 몇 개 주웠어?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? How much라 하셨나요? How many로 하셨나요? 셀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How much gravel do you have now?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? How much gravel do you have now? 이번에는 몇 조각 하나 세서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. 그럴 때는 How many pieces of gravel do you have now?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How many pieces of gravel do you have now?
여러분 감이 오셨죠? 마늘이나 생강 그리고 양파, 지금 애들이 갖고 노는 돌, 그리고 커피를 말할 때 그 설탕과 소금 그리고 후추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쓰다시피 하지만은 사실상 좀 실수가 잦은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, 우리가 그거를 교과서나 어떤 문법책을 통해서 뭐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. 그래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실상 문법책과 그 교재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생활에서 또 예외적인 경우도 많습니다. 이렇게 수가 틀리면요, 여기 원어민들이 바로 잡아내요. 그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죠. 이 수 여러분들 생활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연습하셔도 좋고요. 내 주변에서 양파를 써실 때마다 마늘과 생강과 후추와 설탕을 쓰실 때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내가 한번 입으로 직접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.